발달 심리와 기독교 상담, 유아기의 뒷부분 인지 발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의 인지 발달은 물론 피아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일 더 정확하고 합당합니다. 유아기가 2세에서 6세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피아제 입장에서 보면 전 조작기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라고 했습니다. 조작 이전의 단계라는 뜻이겠죠. 이때 주로 표상적 사고를 이제 한다고 봅니다. 표상이라는 말이 리프레젠테티브라고 하는데 이 표상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을 그리고 또 그 대상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정신 능력이죠. 생각 속에 상상을 가지고 그 상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표상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넣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이가 이제 유아기 2세에서 6세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엄마에게 냉장고를 가리키며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상적 사고입니다. 어릴 때 이 표상적 사고, 상상력은 인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상 때문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미지를 통하여 엄마에 대한 이미지, 아빠에 대한 이미지,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이 내 세상을 떠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이 표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때에 특별히 유년기 때에 이렇게 유아기 때에 표상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심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물의 한 가지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중요한 특성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동차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갈수록 사람은 중심이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라고 했는데 현재 지각이 되는 어느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여 그 대상을 규정짓는 사고 특성을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고양이에다가 개의 어떤 탈을 씌워줬다. 원숭이에다가 고양이 탈을 씌워줬다. 이러면은 서로 간에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현재 시각되는 한 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전체적인 특성으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사고를 직관적인 사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아기 때는 표상적 사고, 중심화, 직관적 사고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라고 했는데 물질이나 어떤 대상이 모양이나 위치가 바뀌어도 물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속성은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을 보존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모난 것과 둥근 것이 있을 때 똑같이 물을 부었을 때 양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양이 더 크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양과 길이와 높이가 바뀌어도 양이 똑같다, 같은 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보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동일성, 가역성, 상보성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모양과
질량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관계성을 이런 개념들로 설명하는데, 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2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기 때는 이런 사고들이 조금씩 개념화되고 뇌리속에, 생각 속에 인지 기능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존 개념의 실험인데, 나이가 6, 7세 될 때 이 수의 개념, A줄과 B줄의 같은 수의 바둑알이 있는가, 또 한 줄로 이렇게 더 늘어났을 때 숫자는 같은데 길이만 더 길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6, 7세 때 이제 획득이 되는 거죠. A줄과 B줄의 재배열 후에도 바둑알 수가 같다는 그런 거, 동일 개념이죠. 보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에 있어서 차력으로 만든 A공과 B공은 같은 양인가 다른 양인가, 똑같은 것인데 납작하게 바꿨을 때 질량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6세에서 8세쯤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길이 면에 있어서도 막대기 A와 B의 길이가 같은가 다른가, 하나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눈에 보일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7세, 8세쯤 되면 이것이 같다 다르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용액에 있어서도 A급과 B급의 물의 양이 같은가 다른가, 실제로 같은데 양이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것을 같다 다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7세, 8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면적에 있어서 두 농장이 있을 때 풀들이 쭉 있는데 소가 농장의 풀을 뜯어먹는 경우에 A와 B와 같은 양의 풀을 먹고 있는가 다른가, 이렇게 분산시켜 놨을 때, 간격을 버려 놨을 때 이것을 같다 다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8세, 9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게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A와 B는 차력 덩어리인데 무게가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놨을 때 다르다, 같다라는 개념이 적어도 9세, 10세 정도 돼야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피라는 차원도 이렇게 차력공 A와 B를 물에 넣으면 올라오는 높이가 같은가 다른가, 하나를 눌러놨을 때, 변형시켰을 때 다른가 같은가, 이 보존 개념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 보면 이 나이별로 여러 가지 질량, 면적, 무게, 부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양과 무게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다, 같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이렇게 8, 9, 10세 이상까지 연결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보면 분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사점과 타이점을 구별해서 한 가지 범주에 포함된 것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분류라고 하죠. 이것이 유아기 때 어느 정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활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이 물활론도 무생물에게도 생명체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활론이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자동차도 살아있고 고민형도 살아있고 여러 가지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같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이것이 물활론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아중심성,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타인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자아중심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유아기 때에 이 자아중심성이 아주 크고
좀 더 성장할 때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고백, 독백, 의미 전달은 안 되면서 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어떤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인과성 사고,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지 못하는 사고, 인과성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리라든지 논리적인 능력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A와 B를 연결짓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유아기 시점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장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는 기독교 상담학자죠. 성장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성장, 몸의 성장, 놀이에 대한 성장, 또 이웃 관계의 성장, 이런 여러 가지 성장을 통해서 한 인간이 인지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이 성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어떤 소망, 갈구, 비전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유아기 때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부모 환경, 좋은 토킹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학자인 비고트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 교육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유아가 지적 발달이 친구나 부모나 교사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적 발달이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이 자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사회 관계성 속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 이거는 혼자서 어머니가 혼자서만 가지고는 온전한 발달, 전인적인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관계를 맺는 여러 성인들, 부모나 친구나 교사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개인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건 성격에 따라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여러 가지 직관적이다, 감각적이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이 개인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비계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잠재적 발달 수준에 제공되는 지원 체계,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계 설정이라는 개념이 주변의 도움, 비고트키의 이런 관점은 주변에 근접해 있는 성인들,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주변의 근접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계 설정이라는 개념도 개인의 어떤 발달 수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인지 발달에 대단히 유익한데 이런 어떤 지원 체계를 주변의 지원 체계를 비계 설정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언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죠.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가끔씩 어른이 되어도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 속에 자기 마음의
조정과 관리를 하는 거죠. 혼잣말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과 사고를 관리하는 그런 혼잣말이 있는데, 유아들도 이렇게 혼자 사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이렇게 조절되고 또 스스로 관리하고 발달하는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혼잣말 형태로 막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5살에서 6살, 7살까지가 이 혼잣말하는 사적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절정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발달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을 통해서 회상을 하고, 과거를 통해서 새로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또 기억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기억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 집중, 2살에서 4살까지 주의 집중 시간은 한 2분 내지 3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세 이상이 되면서 주의 집중하는 능력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되죠. 이 짧은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아의 활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시간이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10분, 15분마다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기억, 감정이나 욕구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든지 자기 마음속에 욕구가 크게 일어났다면 그 기억은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재인 기억이 있고 회상 기억이 있는데, 재인 기억은 내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 것들, 과거에 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을 재인 기억이라고 합니다. 재인 기억이 유능하고 회상 기억은 재인 기억보다 부족한 것이 유아기입니다. 회상 기억은 본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아주 약합니다. 회상 기억은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도록 한번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아주 유아기 때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합니다. 기억 전략이 아주 부족한 거죠. 기억을 잘 활용해서 꺼내어서 사용하는 능력이 유아기 때는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인지, 자신의 사고 능력과 정신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어떤 사고 능력, 정신 활동을 그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상위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숙한 상황에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략 사용 과정을 단순화하는 그런 때가 유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기 때도 주의 집중 시간이라든지 기억에 대해서 아주 약하지만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위 인지, 자신의 어떤 사고 능력이나 정신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인지에 있어서 언어가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언어 발달은 특별히 5세, 6세경이면 모국어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면서 언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표상 대응, 새로운 이름이나 낯선 대상을 연결시켜서 어휘를 아주 크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능한 때입니다. 표상 대응 어떤 이미지라든지 대상을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어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법적 지식이 이제 서서히 발달합니다. 3살 때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선언적이죠. 그야말로 정보식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 2개 정도 이어가게 되는 거죠. 4세, 5세경이 되면 4개, 5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접속어를 반복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5세에서 7세 정도가 되면 어른처럼 말을 하고 대립적인 관계어, 반대되는 언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잉 규칙과 언어 규칙이 예외가 되는 단어에도 적용되는 그런 오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잉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언어 발달의 지연, 말을 늦게 배우는 것, 아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도 있고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어 발달은 주로 왼쪽 뇌 기능, 좌뇌의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뇌의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충분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 발달 장애 또래 여아와 비교해서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될 때 1년 이상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언어 발달 장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 good enough model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좋은 환경을 통해서 유아기는 여러 가지 인지 발달, 또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면에 있어서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 특별히 유아기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